늦은 밤, 이숙자는 텅 빈 거실 중앙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 오상목이 몰래 숨겨놓은 작은 선물 상자가 그곳에 놓여 있었죠. 겉에서 보기엔 성공한 의사 집안, 흠잡을 데 없는 가정 같았지만 그 상자 속에서 스며 나오는 낯선 향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얽힌 진실이 지금 막 이 집의 바닥을 갈라놓으려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한 여자의 삶이 무너지는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저녁, 이숙자는 창문에 맺힌 먼지를 천천히 닦으며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떨어지는 낙엽들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집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지 30년 그녀는 이 집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남편 오상목은 지역에서 인정받는 의사였고 두 아들 준성과 재훈 역시 의사가 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집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숙자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성과 며느리가 곧 올 예정이었고 둘째 아들 재훈은 해외 학회 일정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따뜻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식탁 위에 반찬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남편 상목은 화면을 보는 듯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은 조금 날카로웠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숙자는 남편의 이런 기색을 오래 지켜봐왔고 굳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을 옮기던 순간 거실에서 낮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상목은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숙자는 그 부드러운 말투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인 자신에게는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상목의 음성은 조용히 거실을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괜찮았죠? 딸 아이도 잘 지내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이숙자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왜 남편이 이토록 다정한 어조를 쓰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이미 결혼해 멀리 살고 있었고 남편은 가족에게조차 부드러운 말투를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끝났고 상목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TV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숙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집안의 공기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으로 돌아와 반찬을 다시 정리하며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낮은 음성이 계속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말, 부드러움이 깃든 목소리, 알 수 없는 친밀함이 스며있던 말투까지 모두가 낯설고 위태롭게 들렸습니다. 이숙자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통화가 앞으로 자신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라는 것을요. 가정이 흔들리는 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고 아주 작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숙자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통화가 마음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시계가 4시를 가리킬 무렵 그녀는 갈증 때문에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창을 스치는 비내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방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약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 재훈의 방이었습니다. 해외 학회 일정으로 빈 방이었기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숙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틈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 음색이었습니다. 남편 오상목이었고 그는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저녁에 들었던 것과 똑같이 부드럽고 친밀했습니다. 이숙자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편안했죠.
아기는 잠들었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기라는 말이 귓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손주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이 새벽에 남편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상태를 묻고 있는가? 말투는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쓰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틋한 감정까지 배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숙자는 문틈 너머로 남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상목은 조용히 아기 침대를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손주를 사랑하는 시아버지의 미소라기보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기야라는 낮은 속삭임이 방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숙자는 온몸의 혈액이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는 명백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들렸고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듯 복도를 물러났습니다. 무릎 위까지 떨림이 올라오는 듯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 불이 꺼졌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숙자의 내면은 이미 균열을 넘어 붕괴 직전의 흔들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단 한밤의 통화였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며느리, 아이, 남편의 이상한 관심. 선명한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자리를 찾아 끼워지는 것처럼 무섭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므요. 새벽에 들은 통화 이후 이숙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이 천천히 되감기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저 불편한 기류라고만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의 시작은 몇 해 전 둘째 아들 재훈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르내릴 때였습니다. 그 무렵 집안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밝고 경사스러웠습니다. 재훈이 결혼을 결심한다는 소식은 남편 오상목을 비롯해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사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과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 양다혜가 있었습니다. 이숙자가 처음 다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상목은 그저 카드 한 장 내밀 듯 자연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병원에 이런저런 사람이 많은데 다혜라는 아이가 참 성실하고 마음씨도 곱다며 가볍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은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상목의 말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숙자는 처음엔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좋은 환자나 보호자를 칭찬하는 일은 그동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목의 태도는 점점 기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다혜가 너무 착하다며 며느리로 들이면 좋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날에는 준성에게 조심스레 소개해보자는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준성에게는 오래 만나온 여자가 있었고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목은 실망하는 기색도 없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괜찮다며 좋은 인연은 다른 곳에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어쩐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이숙자는 그때 이미 남편의 의도가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목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재훈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재훈은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이미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만 상목은 다혜라는 이름을 다시 꺼내며 자꾸만 그 아이와 한번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어떤 자리를 맡기고 싶다는 암시도 주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에는 부담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이숙자는 남편과 둘째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멀리서 바라볼 때마다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상목의 눈빛에는 욕심과 확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애착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재훈은 긴 고민 끝에 다혜를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사랑을 접겠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고 이숙자는 그 표정을 보며 마음 깊이 비수가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혜와 그녀의 어머니 김혜란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숙자는 남편이 다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감도 며느리 후보를 향한 호의도 아닌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친밀한 온도였습니다. 김혜란과 상목이 스치는 순간 흘러가는 묘한 긴장감도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숙자는 이것들이 모두 자신의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들은 자기야라는 한마디는 모든 조각을 다시 맞춰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숙자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재훈의 결혼식은 늦봄에 치러졌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객들도 밝은 표정이었으며 모두가 새 인연의 출발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숙자는 단정하게 한복을 여민 뒤 조용히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냉기와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은 식장 곳곳에서 작은 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다혜는 신부 대기실에서 밝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어머니 김혜란이 정교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닮은 듯 했지만 웃을 때 드러나는 미묘한 그림자는 이숙자의 마음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상목은 누군가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연신 미소를 지었고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다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재훈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다혜는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약서가 익히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상목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남편의 그 표정을 보며 이유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장면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후 첫 고부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숙자는 다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는 인사였습니다. 다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고 그 순간 이숙자의 시선은 무심히 지나가는 상목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향해 지나치게 따뜻했고 감추려 하지 않는 애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숙자의 심장은 불안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신혼부부는 집에서 작은 환영 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목은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며 여러 번 농담처럼 말했고 다혜를 슬며시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이숙자의 가슴은 묘한 압박으로 조여들었습니다. 다혜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을 때 상목은 흐뭇하다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그 가운데서 어딘가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웃으려 노력했지만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고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알 수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이숙자는 재훈의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는 분명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다혜가 부엌에서 물을 떠올 때 상목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고 작은 대화를 나누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숙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먼발치로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결코 일반적인 시아버지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재훈 부부가 신혼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상목은 다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다혜가 집안일을 깔끔하게 한다는 말, 말투가 예쁘다는 말, 그 아이에게는 참 따뜻한 기운이 있다는 말까지. 남편의 말은 칭찬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질투도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어두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진실이 분명 집안 어딘가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훈이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는 집에 찾아뵙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망설임과 긴장, 그리고 숨기고 있는 무언가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숙자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집안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집에 들르고 싶다고 했던 날, 이숙자는 이상하게도 잠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가 잦아든 밤거리는 축축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건조하고 무거웠습니다. 상목은 그날따라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말했지만 그의 방 앞에서 새어나오는 미묘한 기척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고 이숙자에게는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초인종이 조심스레 울렸습니다. 재훈은 축 처진 어깨와 굳은 표정을 한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늙었고 반듯하게 서 있던 아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치 오랫동안 버티던 마음의 기둥이 조금씩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숙자는 재훈을 거실로 안내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를 들지도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여러 번 떨렸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짧은 숨을 들이켠 뒤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그 말이 나온 순간 이숙자는 손끝까지 서늘한 감각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두려움이 드디어 형태를 드러내려는 듯 했습니다. 재훈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목이 다혜의 어머니 김혜란과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오래된 인연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혜를 처음 만나기 전 이미 이 집안과 얽혀있는 복잡한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와 병원 승계, 재산 문제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숙자의 가슴은 무거운 돌을 삼킨 듯 조여왔습니다. 남편의 낯선 통화, 며느리에게 향했던 지나친 애정, 신혼집에 드나들며 보여준 이상한 시선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재훈은 이어서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단순한 집안 결합이 아니라 이미 김혜란과의 관계로 인해 다혜와도 얽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다혜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목의 태도를 보면 단순한 오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조차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숙자는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재훈의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고 그 표정은 깊은 고통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훈은 아직 말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고 눈가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결혼 이후에도 다혜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들르는 횟수, 메시지, 태도, 눈빛까지 모두가 선을 넘어 있었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새벽마다 다혜와 통화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숙자의 심장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서서히 뒷걸음질 치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새벽녘에 들었던 목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것에 덧붙여진 아들의 고백은 더욱 정확하고 잔인한 형태로 진실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마지막으로 이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도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라도 어머니에게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다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숙자의 눈가에는 뜨겁고 쓰라린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감지해왔던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욕망, 사돈과의 관계, 며느리에게 향한 잘못된 감정. 모든 것이 한 줄로 연결되어 이 집안 전체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숙자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숨겨진 진실의 중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재훈이 돌아간 뒤 이숙자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집안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만이 똑딱거렸고 그 작은 소리는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비밀들이 그녀 앞으로 걸어 나오는 발자국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오상목이 그토록 집요하게 재훈과 다혜의 결혼을 추진했던 이유, 새벽마다 이어지던 다정한 통화, 그리고 아기에게 건네던 온기 어린 말투까지 모든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커녕 눈조차 감을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상목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숨소리 아래에 감춰져 있을 진실들이 이불처럼 무겁게 이숙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어떤 흔적이라도 잡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추측인지 명백한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방 재훈과 다혜가 결혼 전까지 사용하던 남자아이의 방. 원래는 손주가 생기면 쓰려고 마련해둔 공간이었지만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다혜가 이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물건이 쌓여있던 방이었습니다. 이숙자는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얇은 먼지 냄새와 함께 정적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살폈습니다. 책장에는 다혜가 공부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화장품 몇 개가 서랍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낯선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장 문 아래로 작은 종이 조각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서둘러 넣은 듯 삐뚤게 끼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숙자는 잠시 숨을 골랐지만 손끝은 이미 벽장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자 기다렸다는 듯 몇 장의 편지와 종이가 와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익숙한 필체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상목의 글씨였습니다. 이숙자의 손끝이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차분하게 숨을 고른 뒤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짧고 친밀한 일기 형태의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웃었다. 힘든 하루였지만 그녀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잘 챙겨야 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녀라는 단어는 다혜를 가리키고 있었고 아이는 이숙자가 가장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더욱 결정적인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따로 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말은 명백했습니다. 상목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이숙자와 두 아들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혜와 그녀의 아기, 그리고 오래전부터 관계를 이어온 김혜란까지 모두 포함된 전혀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이숙자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목까지 떨림이 차오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장에 남겨진 남편의 필체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목이 잠에서 깬 듯 했습니다. 이숙자는 급히 종이들을 벽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거짓의 그림자는 결국 진실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숙자는 이제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부터는 진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장에서 남편의 글씨를 발견한 이후 이숙자는 단 하루도 평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기엔 너무 많은 조각들이 이미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고 그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흐릿하고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다혜의 관계, 김혜란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은밀한 연결, 그리고 아이에 대한 의심까지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숙자는 재훈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혜가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하고 있어 가끔씩 도와주러 간다는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지금 피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결심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아기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다혜는 부엌에서 차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자연스럽게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요람 위에서 잠든 아이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숙자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쓰라림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손주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섞여드는 묘한 감정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잠시 후 다혜가 차를 건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숙자는 그 표정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다혜의 미소는 선량하고 고웠지만 그 미소 아래에 감춰진 어떤 층위가 그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친절함, 순진함, 그러나 동시에 눈길 끝에 스치는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숙자는 그 확신이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남편 오상목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다혜가 방으로 들어가 기저귀를 챙기러 간 사이 이숙자는 무심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출산 직후부터 찍은 사진들이 모여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앨범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사진 속에서 다혜의 곁에 서 있는 상목의 표정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며느리를 대하는 시선도 아니었고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아버지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아이를 처음 품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숙자의 시선은 사진에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어느 사진에서는 상목이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애착과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숙자가 아들들을 처음 품었을 때조차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 식기 전에 마시라며 웃고 있는 다혜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이숙자는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흔들림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이숙자의 손끝이 앨범 위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더니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고 바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다혜 역시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숙자의 가슴은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 재훈의 고백, 새벽 통화,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의 표정. 이제 더 이상 판단을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숙자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목은 늦게 귀가했고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숙자의 눈에는 남편이 더 이상 익숙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른 삶을 살아온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마침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늦은 오후, 이숙자는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목은 병원에서 늦을 거라고 했고 집에는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진동음이 거실 위에서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목의 휴대폰이었고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양다혜였습니다. 이숙자의 손끝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결단이 망설임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이숙자가 듣고 싶지 않았던 온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상대가 상목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기 예방접종을 했는데 너무 울었다고. 오늘 밤도 들러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지난번처럼 자신이 잘 달래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속에는 숨길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숙자는 숨을 죽인 채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은 식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분노가 깊게 깔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증거를 잡았다기보다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상목이 귀가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기분 좋은 여운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자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상목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태도는 마치 들킬 것이 없다는 듯한 여유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숙자는 벽장에서 발견한 글, 재훈의 고백, 다혜와의 통화 내용, 아기의 사진 속 상목의 얼굴까지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상목의 표정은 처음에는 당혹, 이어서 부정, 그리고 끝내 침묵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진실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숨기려던 시간보다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상목은 마침내 입술을 떼었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오래된 관계였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핑계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다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털어놨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피가 맞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숙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깊은 절망과 함께 더 이상 이 집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다는 직감뿐이었습니다. 이숙자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다. 이제 끝이라고. 더 이상 같은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상목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숙자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상황을 알렸습니다. 재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잘못된 결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 깨닫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숙자는 아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부터는 서로를 지키는 데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여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숙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림없이 이혼 의사를 밝히고 남편의 불륜과 아이 문제까지 모두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숙자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삶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묵직한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숨기고 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숙자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파국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게 할 시작이라는 것을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